네,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발달 단계에서 1980년대 이후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법제 등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입법된 아동복지법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에 따라 여성의 일과 양육 병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유형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와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와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보호치료 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정서적이나 행동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임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등을 보호 치료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와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립 지원 시설이 있는데요. 자립 지원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 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과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이고요. 일곱 번째, 아동 전용 시설은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아동 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나 오락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서비스 그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유형을 보시면 지지 서비스와 보완 서비스, 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지지 서비스는 그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정 밖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로서 아동 상담 서비스, 가정 지원 서비스, 부모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학대, 아동을 방임하는 그 부모 교육, 장애아 부모 교육, 미혼 부모 교육 등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 치료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역할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로 보충적 서비스로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나 방과 후 아동 지도 서비스,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 가정 조성 서비스, 소득 유지 서비스, 타가 보호 서비스, 프로텍티브 서비스, 그리고 가정부 서비스와 빈곤가정 생계 지원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책에 의하여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사망이나 유기, 이혼, 별거 등으로 상실되었거나 수영이나 입대, 질병, 실업 등으로 결손되었을 때 다른 부모나 시설 등에 의해 보호받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면은 청소년 복지 정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정상적인 그 삶을 누릴 수 없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보통 13세에서 18세까지 중고등학생의 서비스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은 그 청소년의 내부 심리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외부적 요인은 청소년의 외부 환경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내부적 요인은 정서적 불안감, 주변인의 성격, 욕구 불만의 팽창과 범죄 의식의 박약, 스트레스의 축적 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모 이혼이나 빈곤 가정 등 가정 환경의 문제와 범죄 유혹 그리고 사회 환경의 문제,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교육 환경의 문제 등이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에는 그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주체와 대상의 원칙, 독립적 인격체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원칙은 그 청소년이 복지 서비스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라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청소년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개체로서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을 주도하며 이끌어갈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독립적 인격체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그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인정해야 하며 입체적 존재로 인식하여 성인과 동등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성의 원칙은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다양한 시도와 불완전함에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성장 과정 중 발생하는 장애와 문제는 신속히 접근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을 살펴보면요. 청소년 복지 정책이 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청소년이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등의 관련 정책과 연계를 해서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적인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서비스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의 발전 단계 역시 시발기, 과도기, 발전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948년 건국에 이르러서부터 1950년까지 시기를 시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때는 청소년 복지 정책의 원초적인 시작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아동 복지 서비스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도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은 사회복지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구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그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다는
긴급 구호의 방편이나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기 1960년에서 1990년대 시기인데요. 본격적인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법제 작업이 이루어져 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양식의 매개 역할을 해주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 때는 그 아동복리법이 1962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1987년에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청소년 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본 법제화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헌장이 제정 1990년대 제정되었고 그 개정이 98년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헌장의 제정과 개정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해를 그 단계를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이후를 그 발전기로 보고 있는데요. 발전기 때는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단계였습니다. 발전기 시대의 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은 단일 법령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2004년에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일례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학생 문제의 그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의 협력을 강조하는 학교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그리고 자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일정 기간 그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세 번째로 그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는 학습이나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 재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주형 서비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전수란 그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역시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담과 주거, 그 다음에 학업, 자립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위한 서비스 유형을 보면요.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보호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건강보장 서비스가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 서비스는 정신적이나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 부적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관련 정책이나 연구, 부모 교육과 비형 청소년 등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고민 해결과 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서비스라는 것은
유해업소나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폭력과 그 청소년의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차단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을 쉼터 등에 보호하고 이들에게 가정과 학교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입시킨다는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 서비스는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에 대해 청소년 본인이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나 청소년이 취약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선도를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선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보장 서비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한 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드백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서비스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이 빈곤과 질병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빈곤 질병에 노출된 노인이 양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2017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도달 연수가 17년과 9년으로서 독일의 40년과 37년, 미국의 73년에서 21년, 프랑스의 115년에서 39년보다 빠르고 심지어 세계 최고 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24년과 12년보다도 빨라서 빈곤 질병 등의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 정책의 원칙도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공 민간 부분의 연계, 그 다음에 보편주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민간 부분 연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자체 등이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 부분도 합심해서 유기적인 재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편주의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로 보편주의 원칙은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이 과거에는 사회보호가 필요한 선별층인 의존성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다루는 욕구나 문제가 경제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고 건강이나 케어,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실천 방법이 정책이나 제도 등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고 임상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괴리시키지 않고 일치시켜서 현실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어서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요.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발전 단계 시발기, 그 다음에 과도기, 발전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948년 건국에서 1960년대 그 시발기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원초적인 시작 시기입니다. 역시 서비스는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시기에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서비스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적 관심이 주로 빈곤해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경제 발전 등에 치중하였고요. 노인복지 서비스 등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로 효친 사상이 사회적으로 존중되었다는 면과 노인 인구의 수가 노인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노인복지 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수 노인에게 빈민적인 원조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에서 90년대 과도기 때는 법제 작업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학교가 세워졌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며 1982년에는 노인복지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로 헌장이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노인복지 관련 제도 등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발전기 현황을 보면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고 시설 등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노인복지 욕구를 어렵게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까지 경로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1년에는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니어 클럽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 시기보다 아주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 유형이 너무 길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누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등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나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과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의 치료 의뢰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과 지원, 창업,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가정 또는 가정과 근접한 시설에 거점을 두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그 방문 요양 서비스인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가운데는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하여 그 급식이나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그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는 양로 시설이 있고요. 양로 시설은 노인을 입소하여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이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이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주거 공동생활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의해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이 위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이 있는데요.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은 그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등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생활에 곤란한 그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리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을 제거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분의 총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남녀 차별 등의 문제점에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여성의 현실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여성의 삶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그 남녀 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4년 남녀 격차 보고서에서는 그 한국은 조사 대상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나 평등성의 원칙, 그 적절성의 원칙, 그 여성 복지 서비스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 포괄성, 지속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로써 15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